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송미순이고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벌써 70이 넘었네요. 지금은 아이들이 다 커서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손주들까지 보게 되었지만 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떠올리면 참 많은 감정이 교차하네요. 저와 남편은 20살에 만났어요. 둘 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말 그대로 한 푼도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집안도 넉넉하지 않아서 결혼식도 간소하게 했죠. 그래도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때는 참 철없고 순수했지요. 남편은 항상 저에게 고생시켜서 미안해라고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그렇게도 고맙고 힘이 났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았으니까요. 우리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지만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처음에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언제나 성실하고 심성이 착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도 집에 돌아오면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남편의 그런 성실함 덕분인지 건설 현장 소장이 남편을 눈여겨봤어요. 어느 날 소장님이 남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해 줬어요. 그 일은 고층 건물 유리창을 닦는 일이었어요. 정말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지만 남편은 잘 해냈어요. 그의 손에는 항상 물집이 잡혀 있었고 몸은 늘 피곤했지만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은 보수도 꽤 괜찮았어요. 덕분에 우리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었죠. 우리 아들은 항상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공부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고 장학금도 여러 번 받았죠. 딸은 그림에 소질이 있어서 학교에서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남편의 노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어요. 그런데 한창인 나이 50에 남편은 갑자기 제 곁을 떠났어요. 급성심 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25년 동안이나 그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늘 웃으며 가족을 위해 일했던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남편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아이들과 함께 꿋꿋이 살아가기로 했어요. 남편의 사망보험금이 있었지만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저는 닥치는 대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몇 년 뒤였어요. 아직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쳤어요. 제 딸 미선이가 무기력증에 걸린 거예요. 미선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 작은 손으로 색연필을 쥐고 그림을 그리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남편 없이 아이의 꿈을 지지해 줄 수가 없었어요. 미술을 공부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하더군요. 큰 아들의 대학 등록금도 겨우 마련하던 상황이라 미선이의 미술 공부까지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미선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미선이가 저에게 와서 정말 미술 공부를 하고 싶다고 엉엉 울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도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큰애 학비에 딸 학원비까지는 도저히 마련할 수 없었거든요. 미안하고 또 미안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미선이는 자꾸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가는 것도 힘들어하고 밥도 먹기 싫어했어요. 처음엔 그저 사춘기인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게 무기력증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미선이는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 갔어요. 그때 저는 정말 무력했어요. 남편이 있었다면 조금은 나았을까요? 미선이를 위해 뭐든지 했을 텐데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미선이가 점점 어두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졌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해주지 못해서, 꿈을 이루게 도와주지 못해서 엄마로서 참 미안하고 안타까웠어요. 그 시절 참으로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눈물로 시작해 눈물로 끝났어요. 미선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라서 밤잠을 설쳤어요. 하지만 이겨내야 했어요. 미선이와 큰애를 위해서라도 제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미선이의 무기력증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희 가족에게 또 다른 큰 시련이었어요. 남편이 떠나고 미선이의 무기력증으로 마음이 찢어지던 그 시절,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미선이의 병까지 겹치니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그렇게 절망 속에서 1년이 흘렀습니다. 아이의 치료비 때문이라도 더 큰 돈을 벌어야 했어요. 인력업체에 일을 부탁했을 때 병원 청소일을 배정받았어요. 마침 미선이가 다니는 병원 근처였어요. 처음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는 낯설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죠. 그렇게 저는 병원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청소 일을 하면서도 항상 마음 한켠에는 미선이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아들이나 미선이에게 걱정을 더는 안겨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로 집에 돌아가려 노력했죠. 병원에서 일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중에는 환자들도 많았고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또한 병원에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고 저의 작은 도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청소를 하면서 병실을 정리하고 환자들에게 미소를 건네는 것이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저의 마음도 치유되어 갔습니다. 다행히 미선이도 조금씩 상태가 좋아졌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미선이는 다시 의욕을 되찾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해서 검정고시도 준비했습니다. 그 사이 큰 아들은 대학을 졸업했어요. 아들은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서 큰 꿈을 키웠습니다. 그 꿈 중 하나가 바로 대형 회계법인에 취직하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아들이 대형 회계법인에서 면접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면접 날 아침 저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아들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랐죠. 면접이 끝난 후 마음 졸이며 기다렸어요.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더니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은 면접 중에 면접관이 잘한 환경과 집안 형편을 듣고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더군요. 우리 회사는 로열층 분들만 만납니다. 그런 분들을 이해하고 함께 협력할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더군요. 평범한 사람은 자신들과 어울릴 수 없다는 듯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의 죽음, 마음의 병을 얻은 딸, 그리고 지금까지의 힘겨운 생활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너무나도 아프고 속상했지만 저는 눈물을 꾹 참으며 아들을 위로하려 했어요. 하지만 반대로 아들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더 좋은 곳에 취직할 거예요. 아들의 그 말에 저는 너무나도 고마웠고 또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굳건하게 저를 안심시켰고 다시 새로운 도전을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엎친 데 덮친다고 할까요? 아들은 대학 때부터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아들이 공부하는 동안 잘 기다려준 참으로 착한 아이였죠. 그 아이는 늘 아들의 곁을 지켜주며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아이를 참 좋아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참 보기 좋았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자꾸 면접에 낙방하게 되자 여자친구는 점점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아들을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실망감이 커져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면접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가 아들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더군요. 아들은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자친구는 우리 집이 가난하고 아들만 바라보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했답니다. 그 아이는 학교 교사였는데 여자로서는 참으로 좋은 직업이었죠. 하지만 아들이 계속해서 취직에 실패하자 그 아이의 마음도 변한 것 같았어요. 여자친구는 아들에게 독한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너희 집이 가난해서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아. 나는 이제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그 말은 아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들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저는 짐작할 수 있었어요. 결국 여자친구는 집안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그 사실을 알고도 내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의 눈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어요. 아들이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아이와의 미래를 꿈꿨던 것을 알기에 저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그 후로 아들은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 준비를 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그저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의 선택과 노력을 믿고 응원했어요. 아들은 심기일전하며 필요한 공부를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1년을 더 공부했습니다. 지금 아들은 다른 회계법인에 취직하여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의 그 노력이 결실을 맺었고 저 또한 그 모습을 보며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아들은 늘 저에게 말해요. 엄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라고요. 저는 그 말에 매번 눈물이 나지만 행복한 눈물입니다. 그 사이 미선이에게도 변화가 생겼어요. 쉽게 일상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점점 좋아졌어요. 검정고시에도 합격했습니다. 비록 화가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미선이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림 그리는 유튜버예요. 사람들에게 그림을 통해 내면 치유를 하도록 해주죠.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면서 미선이는 부담 없이 유튜브에 자신의 그림 그리는 과정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취미로 시작한 일이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미선이의 영상을 보고 응원해주기 시작했어요. 미선이는 그 영상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솔직하게 나누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미선이에게 얼마나 큰 치유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전했죠. 미선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미선이처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서로 응원하며 함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미선이의 채널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림을 통해 치유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미선이는 영상을 통해 사람들에게 간단한 그림 그리기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었죠. 미선이의 진솔한 이야기와 따뜻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미선이의 그림을 따라 그리면서 자신들의 아픔도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미선이의 방에서는 그림 그리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밝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림을 그리며 행복해하는 미선이를 볼 때마다 저는 가슴 깊이 감사함을 느꼈어요. 미선이는 자신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어요. 그리고 미선이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었어요. 그림을 그리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응원하는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죠. 미선이는 그 커뮤니티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어요.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를 드릴 수 있었다면 참으로 기쁘겠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인생 담소 채널을 구독하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항상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항상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송미연 어머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두 자녀분과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